68년의 1.21 사태, 푸에블로 납치 사건, 울친 삼척 공비 사건, 그리고 69년의 미 정찰기 격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고 우리의 안보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닉슨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제 정세도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69년 7월 닉슨 정부는 이제까지의 아시아 방위 정책을 대폭 수정한 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국내의 게릴라전에 대해서는 아시아 제국이 자체 군사력으로 대처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주한미군의 철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은 71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통일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그동안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고수해온 박 대통령은 보다 융통성 있게 통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로 68년부터는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과감한 대북 정책을 통해 안보와 자신의 정치 기반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8.15 선언입니다.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8.15 선언은 당초 경제, 문화, 서신, 교류 등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당시의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남과 북이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의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남북 간의 가족 찾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적십자사 대표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 이 적십자 회담에 대해서 북한은 이틀 뒤인 8월 14일 평양 방송을 통하여 수락해 옵니다. 이렇게 남북 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는 당시 미국 중공 간의 화해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71년 4월 미국 탁구 선수단이 북경을 방문함으로써 이른바 미 중공 간의 핑퐁 외교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공원을 방문하고 돌아와 닉슨의 중공 방문 계획을 전격 발표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그해 9월 12일 판문점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만나는 제1차 적십자 예위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우선 이산 가족을 찾아주자고 제안하는 반면 북한 측은 친척, 친후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합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의견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